안녕하세요. 진실은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살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 보크라고 하는 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그 이전 1979년 이쯤에 이제 미 연준 의장을 했던 이제 선배죠, 선배. 근데 폴 보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급등시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했죠. 암살 위협도 받고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하라는 브레이크 제동 거는 발언을 듣기도 했지만 폴 보크는 거침없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물가가 안 잡혔으니까 그랬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고금리를 2년 이상 끌고 갈 것 같다라고 이 기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1980년대 폴 보크 연준 의장은 꽤 오랜 기간 금리를 올렸는데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2022년, 23년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폴 보크는 1979년부터 87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연준 의장을 하면서 두 차례 올쇼크 등 만성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꽤 어려웠습니다. 1979년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8%. 이는 그랬던 것이 1980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14.5%로 무려 2.7% 상승했죠. 폴 보크가 취임하자마자 인플레이션 전쟁을 시작했고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8.0에서 17.6으로 9.6%는 올렸습니다. 더블로 올렸죠.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1980년 여름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폴 보크가 그해 7월달에 1980년 7월달에 기준금리를 9%로 낮췄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12%로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폴 보크가 다시 금리를 올렸죠. 1980년 7월달에 9%된 게 81년 6월달에 19%까지 10% 올렸어요. 난리가 났죠.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21.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긴축정책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3년 만에 다시 10% 이하대로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가졌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이번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간의 전쟁을 4, 5년 차에 84년에 물가 상승률이 3.2%, 4.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폴 보크는 기준금리를 8에서 11%로 계속 유지됩니다. 무려 한 6년 뒤쯤에나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안정되고 난 이후에나 금리를 조금씩 낮췄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률, 지금은 기준금리가 되게 낮죠. 지금은 3.25입니다. 3.25. 물가 상승률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6%, 5%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4%, 5%, 6% 되면 이걸 확 내리겠습니까? 확 내릴 수 없죠. 절대로 내릴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언론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023년부터 내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미국이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다라는 게 올 연말까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11월달에, 12월달에 물가가 좀 내려간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야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약에 기대한 수치만큼 안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더 미친 듯이 올리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대로 물가가 잡힌다 해도 이걸 완전히 다 잡았다라고 미 연준이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22년 올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23년까지는 절대로 금리를 낼 일이 없다. 그리고 24년이 된다 하더라도 24년의 상반기에 연초에 아니죠. 빨라야 제가 볼 때는 2024년
하반기 같습니다. 말 정도라고 보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23년, 24년, 25년까지도 금리를 낮추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해서 갈 가능성도 큽니다. 왜? 그렇게 되면 강달러가 돼서 미국은 되게 사는 게 좋아지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IMF행 직격탄 이제 맞겠죠. 부동산 거품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꺼지면서 미국이 아닌 나머지 나라들은 작살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4년에 미국이 금리를 대폭 올리고 난 이후에 한국이 3년 뒤에 IMF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급등시키면 한국 경제 개판되는 거죠.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부동산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를 뺏길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최소 5년은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1994년에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국에 20, 30대 60% 넘는 사람들이 주식을 했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들이 대거 몰러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 말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또 다시 거품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미국의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죠. 다들 영원하고 싶지만 영원한 거 없죠. 미국은 남의 나라에 많은 자산들을 헐값에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를 만드는 거죠. 남의 나라의 통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매우 냉정히 봐야 됩니다. 현금이 신용이고 무기이고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목숨줄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뭘 판단할 때 정확하게 알고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살 집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신호가 다 나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시 거품을 일으킬 분위기가 다 만들어졌다. 그걸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장에 들어가도 늦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폴 보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의 파월 의장은 아마도 기준금리를 꽤 높은 수준으로 올해 내년 올릴 것이고요. 그걸 다시 낮추는 데는 시간을 좀 길게 내다볼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만 해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IMF로 직격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할 거다라는 게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전쟁이 5년 9개월 걸린 반면 파월의 전쟁은 이제 7개월이다. 어쩌면 파월의